안녕하세요. 천고고인 니캉네캉입니다. 우리가 보통 1년에 제사를 3번 지내는데 오늘은 제사 지낼 때 지방 쓰는 법 중에 부인의 지방을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직까지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노출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지방을 쓸 때 아버지는 현고 학생 부군신이 또는 학생 대신 관직을 쓰고 하지만 부인의 지방은 대부분이 현비 유인 이렇게 많이 쓰죠. 그렇다고 무조건 유인이라고 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한 2개월 정도 전에 이 채널에서 지방 쓰는 법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방송을 할 때에는 부인의 지방을 쓰는 법은 예전에 쓰던 방법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는 어떻게 쓰는지 상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인의 지방을 현 시대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추가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지방부터 조부, 정조부, 고조부, 아들, 형, 형수, 동생, 제수 등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지방은 남편의 관직이 없을 때는 유인이라 쓰고 관직이 있을 때는 그 부인의 봉호에 따라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유인은 정말 의미심장한 말로 유인은 조선시대 외명보의 벼슬 이름으로 종구품 부인을 말한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인은 예전에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의 신주나 명정에 쓰던 말이란 뜻입니다. 조선시대 남편 관직에 따라 부인에게 해당되는 봉호를 한번 볼까요? 남편이 정일품인 영의정 자의정이면 정경부인, 정이품인 판서면 정부인, 그 다음으로 벼슬에 따라 숙부인, 숙인, 영인, 공인, 어인, 안인, 단인, 그리고 유인이라고 하는데요. 유인은 종구품인 참봉의 부인을 유인이라고 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나오는 자막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가 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런 벼슬이 없으시면 아버지는 학생, 어머님은 유인이라고 쓰면 되는데 벼슬을 했다면 조선시대에는 봉호에 따라 썼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요즘에 와서는 남편이 관직을 하면 남편은 관직이나 사회적 지위를 쓰면 되는데 남편 관직에 따라 부인의 봉호는 따로 없답니다. 그래서 요즘 지방은 성균관에서도 이 방식대로 많이 쓴다고 하던데요. 남편이 아무런 관직이 없다면 지금처럼 한평생 봉사하며 살아오신 어머님에 대한 자식들의 보상 차원에서 유인이라고 쓰지만 남편이 관직을 하셨다면 요즘은 부인에게는 봉호가 따로 없으므로 그냥 부인이라 쓰면 된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서기관 출신이면 현고 서기관 부군신이라고 쓰고 부인은 서기관 부인신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부인으로만 쓰면 된답니다. 예를 들어 부인이 연일정씨라면 현비 부인 연일정씨시니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남편이 서기관 출신인데도 부인을 비록 조선시대지만 종구품 부인에 해당하는 유인이라는 봉호로 낮게 평가할 필요는 없잖아요. 또 서기관 부인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부인이라고만 써도 되는 것은 남편의 관직이 표시되기 때문에 부인은 굳이 남편의 관직을 표시하지 않아도 누구 부인인지 다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즘은 부인도 따로 관직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인이 직접 관직을 하였다면 남편처럼 관직을 표시하여 주면 된답니다. 오늘은 지방 쓰는 법 중 부인의 지방을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 시대에는 남편이 관직이 없을 경우에는 유인으로 쓰면 되고 남편이 관직이나 사회적 직책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통칭 부인으로 쓰면 될 것입니다. 지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 왼쪽 지방 쓰는 법을 누르면 모든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가운데 니캉네캉을 누르면 구독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구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